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롱 채널 재밌게 듣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사연을 들으며 많이 배우고 얻어가고 때로는 위로를 받고도 있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는 딸부잣집에서 태어난 막내딸입니다. 저희 집은 딸만 줄줄이 넷인데요. 그 탓에 저희 어머니는 시어머니에게 무척이나 구박을 많이 당하셨어요. 어린 제 기억 속에도 할머니의 꾸지람이 아직도 귓가에 선연한데요. 얘, 도대체 언제 남자애를 낳을 수 있는 거니? 에휴, 이 치질이 복도 없는 년? 네가 남자애기를 낳아야 우리 집안이 대리를 일 거 아니냐?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 아우, 진짜. 네가 아들 못 낳는 년인 줄 알았으면 진즉에 혼인 같은 건 안 시켰을 게다. 이게 대체 무슨 천지가 개벽할 일인지 원. 젊은 분들은 이해하실 수 없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 때만 해도 남아 선호 사상이 남아있던 때였고 저희 할머니 또한 무조건 남자애가 있어야 집에 복도 들어온다고 믿는 남아 선호 사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어렸을 때도 나이든 할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왜 이렇게 우리 엄마만 구박을 당하고 저리 고생하실까 하고 엄마를 걱정하곤 했어요. 나중에야 남자애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험한 꼴을 보셨단 걸 알게 되고 난 후 제가 다 억울하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했어요. 아무튼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자라 그런지 저는 시집살이만큼은 죽어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를 사귈 때면 혹시나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질 것 같은 사이라면 더더욱 반드시 제 시댁되는 쪽 시부모님들을 살피곤 했습니다. 제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도 역시 일부러 몇 번이나 찾아뵈면서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제 나름대로 판단해보려 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뵙기 전에 우리 엄마 정말 시집살이 같은 거 안 시키실 분이야. 나만 믿으라니까. 정말이야. 하고 말하긴 했지만 어디 결혼 앞둔 여자에게 자기 엄마 나쁘게 말할 아들 있나요? 저는 남편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흘리곤 잔뜩 긴장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 시어머니와 만난 날부터 시어머니는 제게 꽤 괜찮은 분으로 각인이 되었어요. 일단 교사 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특유의 인자한 표정과 온화한 말투가 있으셨는데 저를 그러한 표정으로 맞이해 주시며 어서 와요. 우리 철이 여자친구라 했죠?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하고 말씀해 주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였어요. 시어머니는 말씀을 하실 때도 조곤조곤 하시는 편이었고 시어머니 말을 듣다 보면 학창시절 때 수업시간 선생님 말 듣는 것처럼 조금 편안하고 노곤한 느낌마저 들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한번 놓았던지라 그 이후론 시어머니를 조금 편하게 대할 수 있었고 결혼 전까지 가끔씩 시어머니와 밥을 먹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저에게 잘 대해주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완전히 마음을 놓았죠. 상미씨 집은 딸이 여럿이라 했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나도 딸이 더 갖고 싶었거든. 근데 어째 우리 아들 낳고 얘 동생 낳고 나니까 더 이상 안 들어서더라고. 근데 우리 상미 같은 애를 낳아 길렀으니 사돈께서는 무지 흐뭇하시겠네.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어머니 시집살이도 많이 하고 고생도 워낙 많이 하셔서요. 괜히 제가 엄마 볼 때 미안해요. 아휴,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 때야 시집살이가 꽤 심하긴 했지. 나도 호되게 당했어. 시어머니와 저희 엄마 얘기를 하다 보면 공감대 형성이 자연스레 되면서 마음적으로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결혼을 한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제게 꾸준히 잘해주려 하셨고 저도 며느리로서 잘 모시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이거 팥죽인데 오늘 동지잖아요. 집에서 끓여봤어요. 드세요. 아우, 고마워라. 세상에 참 맛있게도 끓였구나. 잘 먹으마. 고맙다, 아가야. 아,
내가 만들어 놓은 반찬이 몇 개 있는데 가져가렴. 너 좋아하는 호박전도 있단다. 시어머니는 저희 신혼집 근처에 사셨는데 가끔씩 들리셔서 반찬을 주시거나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감사한 마음에 가끔 맛있는 걸 하면 갖다 드리거나 했는데 주고받는 재미가 쏠쏠하고 시어머니도 내심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종종 딸과 엄마 사이처럼 음식을 주고받으며 지내곤 했죠. 하지만 그런 시어머니가 변하게 된 건, 아니, 본색을 드러낸 건 바로 제가 직장에서 잘리게 되고 난 이후부터예요. 잘 다니던 직장에서 대거 사람을 자르면서 저도 같이 잘려나가게 되었는데요.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이기도 하고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마음이 힘들었을 때였어요. 또 남편 벌이도 줄어들었을 시기라 경제적인 문제도 바로 목구멍에 가시처럼 걸렸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빨리 구해서 생활비 메꿔볼게. 아니야, 그럴 거 없어. 천천히 구해. 일은 또 구하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남편은 이런 식으로 저를 위로했지만 저를 몰아붙인 건 아니나 다를까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얘, 너 직장에서 잘렸다며. 해고당했단 사실이 아무래도 짜증나 웬만하면 제 입에도 담지 않을 판인데 시어머니는 바로 저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네 남편도 지금 월급 삭감돼서 심란한 판인데 왜 너까지 보태고 그러니? 그래서 내가 그랬잖니? 평생 직장이라는 건 없는 거라고. 하기야, 대기업도 아니고 그저 그런 중소기업이니 뭐. 그리 아쉬울 건 없겠다만 어쨌든 돈은 벌어야 하니 얼른 직장 구해라. 너도 알겠지만 우리 아들 생활비 혼자 벌면 힘들어. 그러니 네가 나처럼 교사나 공무원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니? 이거였어요. 아니, 불난데 기름 붓나요? 순간 시어머니의 말에 머리를 얻어맞은 듯 얼떨떨해지며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건가 싶었어요. 그간 어머니처럼 다정하고 온유하신 분은 없다 생각하고 믿고 따르고 있었는데 이런 모습을 마주하니 당황스럽기 그지없었죠. 그래도 뭐 일을 구해야 하는 건 맞으니 시어머니가 한 말은 최대한 잊으려 애쓰며 일단은 묵묵히 구인구직 사이트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채기간도 아니고 하다 보니 제가 원하는 연봉을 맞춰주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연봉이 맞으면 제 분야의 일이 아니고 하루하루가 정말이지 막막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저 취직했는지 독촉해대고 남편은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짓고 대출받은 건 갚아야 할 게 천지인데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다 결국 남편이 조심스레 제게 그러더군요.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자고요. 당분간만 우리 엄마한테 생활비 조금 도움 받자. 어머니한테? 아냐, 우리 선에서 해결해보자. 아직 우리한테 시간이 있잖아. 내가 지금 몇 군데 보고 있고 면접도 잡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진짜 시어머니에게라도 도움을 요청해볼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긴 했지만 이런 금전적인 문제로 괜히 시어머니와 얽히기 싫었어요. 또 왠지 그러면 안 좋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그러다 설상가상 남편이 아파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심각한 건 아니었지만 갑작스레 원래 있던 지병이 악화되면서 병원 신세를 지는 바람에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얼른 취직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찰나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남편이 저 몰래 시어머니에게 말해 생활비를 탄 거예요. 그땐 그게 제 발목을 그리 붙잡을 줄 몰랐죠. 여보, 나한테 말도 없이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내가 책임지고 일 구해본다고 했잖아. 조금만 기다리지 그랬어. 얼마나 걸린다고. 아니, 그게 나도 당분간 일 못하고 당신도 직장 구하느라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그러지. 잠깐 몇 달만 탓쓰는 건데 어때? 우리 엄마도 흔쾌히 주신 거야. 솔직히 마음은 찝찝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감사하다는 전화를 한 통 드리고 저는 구직 활동을 계속하게 되었죠.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를 타쓰게 되면서요.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사실 제가 시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전화를 걸었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어머니, 저 상미예요. 도움 주셔서 감사해요. 잘 쓰고 저도 얼른 취직해서 갚아드릴게요. 괜히 심력 끼쳐드린 것 같아 죄송해요. 아니다 얘. 겉보다 내 아들이 지금 많이 아프고 힘든 상태인데 너 괜히 돈으로 압박하고 그런 거 아니지? 네? 제가요? 아니, 저 그런 적 없는데요. 그래, 일단은 믿으마. 다짜고짜 저에게 남편한테 스트레스 줬냐며 물어대는 시어머니에게 당황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지. 그날의 전화는 그렇게 찝찝함만 남기고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 시어머니가 생활비를 지원해 주신 다음부터죠. 저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김장하는 날이나 명절날에 음식하라 부르는 건 당연했고요. 그것도 양이 상당해 헉소리가 절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절 그렇게나 지지고 볶았어요. 얘, 너 몸 빨리 못 움직이니? 그거 김장 다 하려면 지금부터 아주 부지런히 움직여야 해. 젊은 애가 도대체 왜 이리 굼뜬 거냐? 어머니, 저 하고 있어요. 더 빨리 하란 말이야. 시어머니 말을 듣다 보면 식은땀이 절로 나왔어요. 거기다 옆에서 시누이가 말하는 꼴도 가관이었어요. 엄마, 언니는 손이 원래 좀 느린가 봐. 우리 오빠가 어떻게 저런 여자랑 결혼을 했대? 둘 다 생활비 얘기를 대놓고 언급하진 않았지만 어쩐지 느낌이 그랬어요. 돈을 저희에게 주고 난 이후부턴 마구잡이로 부려먹는 걸 보아 지금까지 그러고 싶었는데 구실이 없었다면 이제는 구실이 생겼단 느낌. 설마 사람이 그럴 리가? 오해하고 싶지도 넘겨짚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집에서 부업을 하고 있는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자기를 데리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내가 택시를 못 잡고 있어서 말이다. 나 데리러 여기 좀 와주겠니? 어디신데요? 주소 보내마. 그리고 최대한 빨리 와라. 내가 몸이 차가워서 기다리는 거 딱 7색이니까. 빗길에 차가 막힐 시간이라 차라리 버스를 타고 오는 게 빠를 그 시간에 굳이 저를 부르셔서는 제가 자기를 데리러 오도록 만드셨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말에 토달지 않고 그냥 갔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전에 이런 비슷한 말을 시어머니에게 했다가 순간에 일하기 귀찮아하는 며느리가 되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간 거였죠. 그날도 그렇게 시어머니를 데리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그날따라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사람 직감이라는 게 이런 건가 봐요. 도착했는데 시어머니뿐 아니라 시누이도 함께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모녀는 잔뜩 술에 취해 소리소리 지르고 길 가던 사람에게 욕을 하는 등 온갖 추태는 다 부리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다른 사람에게 민폐 끼치기 싫어 어머니, 아가씨 하고 두 사람을 부르며 달려가 서둘러 차에 구겨 넣으려 했죠. 하지만 술 마신 사람들 힘이 어찌나 센지 데리러 오라 해놓고선 안 타겠다고 생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언니, 우리 딱 한 잔만 하고 들어갈 거라니까요. 그치 엄마? 응, 아직 멀었다 멀었어. 며느라, 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네 시누이랑 맥주 한 잔 더 하고 올 테니. 어머니 너무 많이 취하셨어요. 이제 들어가셔야 해요. 지금 가도 차 막혀서 도착하면 12시예요. 내일 출근하셔야죠. 아가씨도요. 무슨 들어가긴 어딜 들어가. 초저녁인데 아직 멀었다. 너 여기서 꼼짝 말고 대기하고 있어라. 알았니? 결국 두 사람은 술을 한 잔 더 하겠다 난리를 쳤고 저는 그 추운 길거리에서 두 사람과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남편을 불러야만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오는 동안에도 얼마나 진상짓을 하던지 술에 취해
제 옷에 토를 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저는 그걸 고스란히 다 받아낼 수밖에 없었고요. 시누이는 대뜸 토가 범벅이 된 옷에 얼굴을 묶고 울기까지 하는데 정말 제가 다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창피해지더라고요. 하지만 다음날 술이 깬 후 뒤로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말이 참 충격적이었어요. 솔직히 여기까지 저를 불러다 놓고 난리를 쳤으면 창피한 거라도 알든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이라도 한마디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예, 우리가 어제는 너무 취해서 그랬어.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다. 하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쓱 넘어가더라고요. 정말 열이 받아서. 처음으로 속에서부터 화가 올라와 무슨 말이라도 시어머니에게 던지고 싶은데 가진 힘을 다해 꾹 참았어요. 이때부터 모든 게 어그러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못볼 꼴을 본 이후 저는 취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에게 불려가야 했어요. 솔직히 몇 번은 거절했지만 가까이 살다 보니 매번 거절하는 것도 눈치가 보여 요구에 응했는데 몇 번 하다 보니 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자기를 데리러 오라고 부를 땐 대부분 술을 먹고 난 후였어요. 대리기사를 부르면 될 걸 굳이 저를 부르셔선 예,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니? 내가 이 추운 데서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 나 잘못되면 어쩔 뻔했니? 부르면 제깍제깍 와야 할 거 아냐? 라고 하시더군요. 황당해서 뭐라 제가 반격을 하는데도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요. 심지어 어느 날은 자기 생일상 화려하게 차리라며 저에게 이것저것 음식을 시켜대더니 그날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한 제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제 손에 돈봉투를 하나 쥐어주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음식 맛을 보니 솔직히 시켜먹는 게 나을 뻔했지만 어쨌든 왔으니 주는 거다. 라고 하시더군요. 무슨 주인 마님이 고생한 하인에게 돈 쥐어주듯 말입니다. 그것도 10,000원을 주시면서요. 그때 돼선 저도 표정 관리가 안 되고 떨떠름하게 돈봉투를 쥐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옆에서 시누이는 언니, 우리 엄마가 언니 생각해서 돈 많이 넣었어요. 언니는 좋겠다. 돈 많은 시댁도 다 있고 나도 이런 시댁이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네. 하고 얄밉게 쏘아붙이더라고요. 하루는 시어머니 추태를 보기도 싫고 받아주기도 싫어 가지 않았더니 받을 때까지 저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10통으로 끝날 줄 알았던 전화가 20통, 30통이 되니 그때부턴 사람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날 결국 50통 정도의 부재중 전화를 남기셨고 다음날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대뜸 간장게장이 담긴 반찬통을 제 위에 엎으시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사람이 낼 수 있나 싶을 정도의 고음으로 아주 꽥꽥 말입니다. 너 어디서 시애미를 무시해? 내가 너 나 이렇게 모시라고 돈 빌려줬는 줄 아니? 우리 아들만 아니었으면 내가 너 밖에서 아주 쫄쫄 굶겼어.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마. 너 한 번만 더 내 전화 무시했다간 가만두지 않을 줄 알아? 알겠어? 나중에 나 죽어서 재산 받고 싶으면 지금부터 똑바로 하라고. 죽는 척이라도 해야 줄까 말까 할 판인데 말이야. 어디 건방지게? 그제야 저는 감이 오더라고요. 이 시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만만히 보았는지, 그리고 왜 지금껏 저를 부려먹었는지를요. 생활비도 좋겠다. 시어머니는 제가 자기 재산에 군침을 흘리고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를 데리러 와라, 음식해라 하며 일을 시켜댄 거였죠. 한마디로 재산으로 협박을 하는 거였죠. 수법이 너무 비열하기도 하고 어린아이도 아니고 나이 먹고 시어머니한테 이런 꼴을 당한 게 너무 황당하기도 해 그만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러면서 문득 그 대찬 시집살이를 당했던 저희 엄마 생각이 나는데 제 꼴이 너무 싫고 비참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가신 후엔 엉엉 울며 남편을 부르고 저희 친정 엄마에게까지 전화를 했죠. 엄마 목소리를 듣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간장 냄새가 쩌든 옷을 입고 그렇게 엄마 목소리를 들으며
그날은 눈이 퉁퉁 부을 때까지 울고 말았어요. 저는 그 이후 시어머니에게 다신 시댁과 인연을 이어갈 일은 없을 거라고 선언을 했고, 덩달아 제 남편까지 시어머니와는 연락을 끊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너 미쳤니? 당장 연락 안 해. 어따 대고 얘가 시애미한테 이런 짓을 해.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그렇지. 하고는 저에게 수십 통의 문자와 전화폭탄을 날렸지만 전 시어머니의 번호도 제 엄마에게 전화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는 신우이의 번호도 모두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이사를 요구했어요. 이사를? 당신 마음은 알겠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솔직히 말해줄까? 나 이렇게라도 안 하면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시어머니가 근처에 산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당신 내가 그러고 살길 바래? 남편은 내키지 않아 했지만 제 말을 듣고 나선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곤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감행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살 날들은 제게 어떤 의미에선 안식이었고 평화였어요. 지금껏 한 사람으로 인해 몸과 마음 모두가 지쳐 있었는데 드디어 자유라는 쉼을 얻은 것 같았죠. 그 사이 저는 임신도 하게 되었고 예쁜 아이까지 출산하게 되었어요. 물론 출산을 한 이후에도 시어머니에게 일절 연락을 하거나 소식을 전하지도 않았죠. 남편이 대신 전화해서 전달했을 뿐 저는 제 아이를 시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 단단히 말해두었거든요. 어머니가 아기 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데 안 될까 여보? 안 돼. 나는 이번 일 계기로 다시 시어머니와 합치고 얼굴 맞대며 살고 싶지 않아. 그럴 자신도 없고. 그러니 이건 당신이 포기해줬으면 좋겠어. 아직 내 마음이 풀린 것도 아니고 그 일 일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난 못해. 휴, 1년이면 충분하지 않아? 1년 동안 안 보고 살았으면 됐지. 우리 엄마랑 그렇게 뻗대고 살아야 해? 솔직히 아기가 태어나고 난 후엔 남편과 이런 언쟁을 종종 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절대 안 된다고 제 의사를 밝혀두었고 남편도 제가 하도 강경하니 조금 틱틱거리다가도 입을 도로 넣었죠.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한참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살던 시기에 갑자기 시어머니로부터 장문의 문자 하나가 와 있더라고요. 지난 일은 이제 잊고 새롭게 출발하자느니 너도 이제 나를 용서하고 나도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느니 하는 메시지였어요. 솔직히 그 문자를 보자마자 가소로워 웃음부터 픽 나왔어요. 저는 사람이 변한다고 믿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며느리에게 간장게장을 쏟아부은 시어머니 같은 인간은 더더욱이나 안 변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손주까지 보여주지 않으면서 인연을 끊는 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지 저만 보면 한숨을 쉬어댔어요. 제 눈치를 보며 이번 명절에도 안 갈 거지? 하고 묻는데 제가 대답이 없자 풀이 죽어 혼자 방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도 꾸준히 쪽지와 함께 몇 가지 반찬들을 저희 집 앞에 놓고 가면서 꾸준히 저에게 무언가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고 남편이 한 번만 가보자고 통사정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안고 시어머니 집에 찾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막상 찾아간 시어머니 집에선 알 수 없는 냉기가 흐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와도 시어머니는 본 듯 안 본 듯 다른 일을 하고 계시고요.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왔니? 시어머니는 이 말만 할 뿐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마저도 그런 분위기에 당황한 듯 싶었죠. 그러다 시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조용히 먹고 집에 갈 채비를 하려는데 갑자기 저를 따로 자기 방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썩어가는 표정을 숨길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 나랑 연락 끊고 사니 마음 편했니? 내가 오늘 너 여기 부른 건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한테 밥 먹이면 미안하다 말하려고 부른 거 아니다. 혹여나 그 착각했을까봐 미리 말해두는 거다. 네가 얼마나 주제 모르고 날뛰는지 그거 보여주려고 너 여기 부른 거다.
자, 여기 확인해봐라.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놓고 시종일관 비웃음을 지으며 저를 조롱하는 말을 퍼붓더니 이번에는 갑자기 이걸 보라며 서류 한 장을 제 앞에 던졌습니다. 그 서류가 뭐였는지 아세요? 자기 재산 증명해주는 땅이며 건물, 서류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툭툭 제 머리 위로 치며 말을 이어갔어요. 예, 너 우리 집 돈 보고 들어온 그 더러운 돼지 같은 심보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다 알고 있었지만 우리 순진한 아들 생각해서 내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참고 있었던 거다. 근데 그렇게라도 들어와 뭐라도 뜯어먹고 누리고 싶은 거면 나한테 어떻게 해야 할 것 같니? 지극정성으로 받들어도 모자랄 판 아니겠니? 근데 어따 대고 내 연락을 끊고 내 아들로 손주로 나를 협박할 생각을 해? 뭐라고요? 제가 이 집에 돈을 보고 들어왔다고요? 연기하는 척하지 말아라. 가소롭다. 딸만 있는 거지 같은 집안에서 태어나 부잣집에 시집 왔으면 네네 하고 시어머니 받들 생각이나 해야지. 어디 인연을 끊고 내 전화를 무시해.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니? 자, 여기 네가 좋아하는 돈이다. 이 정도면 됐지?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제 얼굴에 뿌린 건 바로 돈이었어요. 10,000원짜리 지폐들 여러 장을 제 얼굴에 뿌려댔는데요. 순간 시어머니에게 당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 여자가 나에게 한 짓들과 온갖 모욕적인 말들이 말입니다. 깊은 모멸감이 느껴지자마자 저도 모르게 그 돈을 박박 찢어 시어머니 앞에 버렸어요. 제가 돈을 찢자 시어머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너 이게 지금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짓이야? 하고 비명을 지르듯 말을 토해냈지만 저는 그대로 차분히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 이 집에서 재산 받을 생각 단 한 톨도 없고요. 그 목적으로 집 들어온 것도 아니네요. 착각하셨다면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전 이 집에 발들일 생각 없습니다. 간장게장 퍼부으시는 인장머리 없고 교양 없는 시어머니는 모시고 싶지가 않아서요. 그럼 알아들으신 걸로 알고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솔직히 저도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막상 상황이 닥치다 보니 가슴이 차갑게 식으면서 저런 말들이 나가더라고요. 하지만 안 되겠다 여겼는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제 머리채를 잡으셨고 저는 시어머니 손에 몇 줌이 뜯겨나간 머리채를 붙잡으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목소리를 들은 남편이 서둘러 들어와 시어머니를 말렸고 그제야 남편도 자기 엄마가 내민 재산 서류들을 보고는 상황 파악이 됐는지 처음으로 모진 말을 하더군요. 엄마,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왜 이렇게까지 바닥으로 떨어지시는 거예요? 남편이 그런 말을 하니 시어머니는 가뜩이나 험상궂었던 얼굴이 더 구겨졌고 저는 남편 손에 이끌려 재빠르게 시댁을 나왔어요. 사실 그날로 다신 시댁과 볼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인생이 왜 저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건지, 제 팔자가 원래 그렇게 꼬여먹은 팔자인 건지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저희 언니가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와 그러더라고요. 니네 시어머니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니? 언니,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이야. 알아듣게 얘기해줘. 니네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 하고 갔는 줄 알아? 엄마가 지금 충격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죽만 먹으면서 쫄쫄 굶고 있어. 어? 언니에게 들은 얘기는 더없이 충격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이 짓을 저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제 엄마한테까지 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저희 엄마에게가 재산 서류를 보여주면서 이 돈 며느리에게 주고 싶은데 며느리가 자기와 연락을 끊었다면서 제 욕을 하더니 저한테 한 짓 그대로 저희 엄마 얼굴 위에 돈을 뿌려대며 어디 자식 교육을 그따위로 시켰냐고 난리를 쳐댔단 겁니다. 뭐? 어머니가 엄마한테 그런 짓을 했다고? 요즘 가뜩이나 몸도 아픈 저희 엄마가 그런 일까지 당하셔서 밥도 제대로 못 먹으신다는 소식을 듣는데 눈이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분노로 온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저한테 한 짓은 넘어간다 쳐도 저희 엄마한테까지 그러는 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더군요. 저는 그 길로 곧장 시어머니에게 달려가려다 제대로 아주 톡톡히 망신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조용히 나를 잡고 기다렸어요. 시어머니가 교사 생활을 이제 마치시고 그 기념으로 가르쳤던 제자들을 모아놓고 간단히 밥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남편을 통해 그 장소를 알아내었고 일주일 후 시어머니와 제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웃음꽃을 피우고 있을 고급 한식당으로 달려갔어요. 역시나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죠. 네가 무슨 일이니? 무슨 일이긴요. 돈 돌려드리러 왔죠. 뭐? 저는 놀라는 시어머니 얼굴에 인줄기에서 뽑은 현금 200만 원을 뿌려대었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경악으로 번지면서 눈이 동그랗게 커졌지만 아랑곳 않고 시어머니 얼굴에 계속해서 돈을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짓 그대로 갚는 거라고요. 저는 남는 시간에 시어머니의 제자분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한 짓을 그대로 낱낱이 다 말해버렸고 시어머니의 얼굴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달아오르고 말았어요. 너 어떻게 그렇다고 여기서 이런 망측한 짓을? 왜요? 제가 이런 짓까지는 못할 줄 알았나요? 다른 사람 가슴에 못 박아놓고 여기선 자애로운 교사인 척. 그게 하고 싶어요? 다 인과응보입니다, 어머님. 제 말에 시어머니는 제자들 앞에서 도저히 이 수치를 참을 수 없었는지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나가더군요. 그 일이 있고 지금 저는 꽤 속이 가라앉아 나름대로 편안한 기분으로 살고 있답니다. 처음에야 분에 못 이겨 밤에 잠도 못 자고 죽만 먹어도 체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기분으로 지냈는데요. 시어머니에게 나름대로 시원한 복수를 한 뒤에는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저에게 연락도 못하고 남편에게조차 이르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이제 시어머니도 저를 좀 무서워하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 만만히 보면서 뭐든 부려먹었으니 이 상태가 제게는 많이 편안하네요. 남편 역시 자기 어머니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섰는지 요즘은 어머니 얘기를 입에 담지도 않거든요. 아무쪼록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여나 힘든 시집살이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부디 용기 얻으셔서 당당히 할 말 하시고 살아가셨으면 해요. 다들 건강 챙기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